2021년이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코로나19 속에서 잠깐 주춤하는 듯 싶더니 역대급 호황을 누렸던 전 세계 증시 2021년에도 일단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주위에도 올해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유동성이나 금리, 경제 성장 같은 큰 흐름이 시장을 결정한다지만 그 속에서도 일명 테마주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죠. 사실 이 테마주에 편승하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지만요. 그래도 탄탄한 회사인데 테마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자로서는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상황이 벌어지겠죠. 결국 주식도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생활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절별 이슈를 바탕으로 올해 월별로 어떤 테마가 주목을 받을지 먼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자, 먼저 2월은 명절, 설날과 춘절이 있죠. 설 연휴가 2월 11일부터 13일까지고 중국 최대 쇼핑 대목인 춘절도 2월 11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그렇잖아도 벌써 설 선물 세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설하면 역시 쇼핑, 그리고 물류, 전자결제, 택배가 쭉 이어지죠. 제일 편한 선물은 화장품, 건강식품이다 보니까 관련 매출이 늘 수 있겠고 GS, 현대홈쇼핑 같은 홈쇼핑주나 특히 요즘은 카카오 선물하기, 네이버 쇼핑하기도 많이 이용하시죠. 그래서 여기도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한진, GS 같은 택배 물류사들도 더 바빠질 거고요. 전자결제도 차연 늘어나겠죠. KG 이니시스, NHN 사이버결제, 인포뱅크, 다날 같은 관련주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코로나 쇼크가 더 이상 없다는 전제에서죠. 실제 중국만 해도 코로나 쇼크가 절정이던 2020년에 소매 판매가 크게 줄기도 했고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도 다른 주식 오를 때 크게 힘을 못 썼거든요. 이 점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3월과 4월 꽃피는 봄이 오면 해마다 등장하는 이슈가 있죠. 바로 황사와 미세먼지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때는 손세정제나 공기청정기 같은 황사 시즌 테마주들이 늘 입에 오르내리죠. 2020년에야 손세정제나 마스크 관련주가 계절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급등했었잖아요. 모나리자, 오공 같은 손세정제 마스크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를 보면 2020년 1월 피크 후 바로 반토막 이상 하락한 상태거든요. 손세정제 원료 만드는 MH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일단 최고가를 찍고 내려와서 다시 상승과 하락의 기로에 선 상황이고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위닉스나 위니아딤체, 쿠쿠홈시스, 성호전자,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만들죠.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날 바쁜 회사들이 이월드, 손오공 같은 완구 관련주고요. 특히 손오공 같은 경우는 BTS 피규어가 판매 시작과 동시에 2시간 만에 완판됐던 기록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어버이날 바쁜 회사들이 홍삼 선물, 영양제 선물 등에 바쁜 제약 관련주죠. 가정의 달인 만큼 여행이나 항공 관련주들도 보통 때는 바쁜 한 달일 텐데요.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여행, 항공 관련주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가정의 달 테마주들을 눈여겨보면 좋을 그런 시즌이죠. 6월과 7월 그리고 8월은 여름을 상징하는 것들을 눈여겨봐야겠죠. 6월 되면 슬슬 여름 준비하잖아요. 에어컨 오래된 분들은 에어컨 교체하시고 냉방기 사시고 또 장마 시즌에는 건조기도 아주 간절해지다 보니까 건조기들도 많이들 바꾸시더라고요. 관련 과전회사들 살펴보면 좋겠죠. 또 대표적으로 복날의 주가가 주목받는 게 하림이잖아요. 아이스크림 파는 회사들 주식도 있고요. 역시 방학을 맞아서 온라인 게임, 여행들 많이 하다 보니까 게임 관련주, 여행 관련주들도 특히 더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9월은 추석이 있다 보니 2월과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고요. 아까 살짝 언급했지만 특히 명절엔 화장품 수요도 좀 늘거든요. 아무래도 누구한테 선물하기 가장 좋은 테마 중 하나라서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관련주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월입니다. 가을만 되면 슬슬 들리는 소리들이 바로 감기 조심해라 소리죠. 조류 독감, 구제역, 진드기 이런 불청객들이 찾아오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조류 독감, 구제역 관련주 그리고 백신 관련주가 주목을 받기 쉽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를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약주들이 정말 뜨거웠죠. 이런 전염병들은 거의 매년 찾아오는 단골 불청객인 만큼 미리미리 유망주들을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11월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 대비하기 위해서 난방기들 많이 팔리는 시기고 겨울 의류도 미리미리 챙기는 시기죠. 겨울 관련 소비 품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 텐데 빼놓을 수 없는 대박 쇼핑 시즌. 한국에선 코리아 세일 베스타, 중국에선 광군제, 미국에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달이라서 관련 온라인 쇼핑주들이 주목을 받겠네요.
자, 마지막 12월입니다. 역시 방학 시즌이다 보니까 온라인 게임이나 교육 관련주들, 그리고 연말과 크리스마스 선물 시즌이다 보니까 다시 택배나 물류, 그리고 온라인 쇼핑들이 좀 주목을 받을 텐데요. 또 눈 쏟아지면 항상 필요한 제설에 필요한 재료들의 수요가 넘치는 시기라서 관련주들도 살펴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 한 해를 쭉 짚어봤는데 좀 더 큰 그림에서 2021년을 내다볼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 좀 고민을 해봤더니요. 가장 큰 이벤트는 어느덧 벌써 2022년 3월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입니다. 7월이 후보자 등록이니까 아마 이때부터는 테마주들이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후보들의 지지율에 따라서 가격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국제적 행사로 2021년 도쿄올림픽이 있는데 이 올림픽은 예정대로라면 7월에 열릴 텐데요. 3월 10일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그러니까 IOC죠. 이 총회에서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니까 주목해 봐야겠지만요. 만일 진짜로 열리게 된다면 신세계 같은 면세점 기업이나 광고 방송 중계에 필요한 통신 장비 회사들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테마주 하면 좀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반짝 상승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정치 테마주가 대표적인데요. 2007년 대선 때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공약에 대우나 테마주가 엄청 폭등을 했었는데, 특히 이화공영 같은 경우 당시 2000%의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줬거든요. 2,000원대 주식이 6만원 후반까지 갔다가 지금은 7,0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북 테마주들도 비슷합니다. 코스닥 상장사 아난티는요,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의 금강산 아난티 지은 걸로 유명하죠. 2019년 초까지 북한과 정상회담하고 분위기가 핑크빛이 되면서 주가가 한때 3만원을 넘겼는데요. 대주주의 디폴트 우려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다시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홀로그램 관련주, 전자주민등록증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등등 테마를 많이 탔었지만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죠. 반면에 테마로 시작했다가 초장기 성장주로 변하는 경우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차 관련주인데요. 2016년부터 전기차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기차 테마주가 한창 상승을 했었는데, 사실 전기차 관련주는 지금까지도 투자자들에게 후회 없는 선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워낙 LG화학, SK이노베이션 같은 배터리 제조 대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지만요.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많다 보니까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그 양극재 등등을 만드는 관련 생태계 전체가 주목을 받았고요. 실제로 기대감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2016년부터 기대감을 줬던 일진 머티리얼스 5,421원에서 횟수로 5년 만에 6만원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죠. 전자장비에 사용되는 일렉포일을 만드는데 특히 2차 전지용 일렉포일 생산과 매출을 크게 늘리면서 단순 테마에서 벗어나서 성장성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당시부터 주목받던 에코프로도요. 에코프로 BM으로 배터리 관련 사업 물적 분할을 해서 주가도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친환경주도 비슷해요.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묶어서 관련주들에 투자하는 펀드까지 만든 데다가 미국 대선 때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친환경 강조할 거라고 해서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 관련주들이 뉴딜 테마주에 이어 바이든 테마주로도 묶였었잖아요. 친환경 자체는 이 중국 포함해서 글로벌 대세입니다. 특히 미국의 중국 기업 견제가 계속될 예정인데다가 태양광 풍력에 주는 보조금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우리 친환경 관련주들은 반짝 대세가 아닌 아주 길게 가는 성장주가 될 여지도 있겠죠. 결국 반짝 테마주냐 아니면 길게 갈 수 있는 대세주가 되느냐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시장에 휩쓸리기보다는 좀 더 꼼꼼한 확인과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 지금 그런 면에서 어쩌면 기로에 서 있는 회사들이 코로나19로 전 국민 필수품이 된 마스크 관련주만 봐도 그렇죠. 자, 처음 주가가 급등하다가 실적의 기대감만큼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코로나 재확산에도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KM처럼 한 분기에 한 해의 매출을 벌어들인 경우에도 비슷하죠. 자,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말처럼 마스크가 필수 소비재가 되면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가 꾸준히 개선될 거고, 그렇다면 또 장기적 관점에선 괜찮은 투자처일지 모르죠. 당장 일본만 봐도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니는 문화가 생겼으니까요. 사상 최대 수출 규모를 달성하며 매출액이 연간 1000% 가까이 성장한 시즌 같은 경우도 백신이 개발되면 진단키트는 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결국 코로나19 이후에도 호흡기나 여성질환에서 얼마나 성장성을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테마주냐 아니면 성장주냐가 갈리겠죠. 결과적으로는 테마에 무조건 편승하기보다는 뻔한 얘기지만 좋은 기업, 좋은 비즈니스 모델, 그걸 끌고 나갈 리더십 있는 오너가 중요하다는 걸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영국 물리학자 뉴턴이 남의 회사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돈을 잃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를 계산할 수는 없다고요. 자, 무역회사이자 금융회사였던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던 나머지 주식이 급등했다가 1년 만에 90% 가까이 폭락을 했었는데 뉴턴도 여기에 투자를 했던 거죠. 반면에 똑같이 남의 회사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번 사람도 있었습니다. 작곡가로 유명하죠? 핸델인데요. 남의 회사 주식으로 돈 벌어서 음악 아카데미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자, 천하의 뉴턴도 큰 손실을 본 게 주식시장이니 그만큼 투자가 어렵다는 거겠죠. 자, 이게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지도 않겠지만요. 테마주 투자가 묻지마 투자가 될 확률을 줄이려면 공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큰 흐름과 테마주 투자의 주의점을 좀 짚어봤는데요. 관심 가는 시기나 관심 가는 회사 정하셔서 좀 살펴보신 다음에 투자 결정해 보신다면 좋겠죠. 제가 부동산 방송 진행할 때 항상 이런 멘트를 했었거든요. 본 방송은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제작됐으며 특정 매물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요. 자, 테마주에 무조건 편승하다가는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2021년 좀 큰 그림 그려보는 이야기 해봤는데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테마가 있다면 또 다루지 못한 회사가 있다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2021년 한 해도 모두 이 자료 참고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저 신지은의 경제백과도 경제백과답게 탄탄한 경제 이야기로 올 한 해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